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84페이지 논사길신 능파격, 그 다음에 논사흉신 능성격,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사길신이라고 하더라도 격을 깨트릴 수가 있고, 사흉신이라고 하더라도 격을 이루게 해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기억을 더듬어 보면, 길신과 흉신, 길신과 우리가 흉신으로 구분을 했는데, 그 구분은 그 자체로서 어떤 성격이나 파격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오히려 그래서 선신, 악신으로 놓고 보면 더 좀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명칭 자체는 성격이나 파격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조건이 구비하면 모두 성격이 되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모두 폐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명칭에 따라서 이제 구비 조건이 다르다. 우리가 선신은 순용을 하고, 그러니까 도와주거나 보호해 주는 거죠. 악신은 역용을 해야 된다. 제하거나 화해해야 된다. 설해서 화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 것들이 조건입니다. 조건 구비에서. 그런 것이 이 성격 파격을, 폐를 나누는 기준이지, 명칭으로 나누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길신이라고 해도 격을 깨트릴 수가 있다. 재관인식은 사길신이나 쓰임에 알맞지 않으면 또한 격을 파할 수 있다. 가령 식신격이 칠사를 대동할 경우, 이건 식신대살이라고 하죠. 재성이 투출하면 해로우니, 재성이 식신과 살의 중간에 통관을 해버리죠. 그래서 그 살성을 누그러뜨리지 못하고 살을 그대로 도와주어서 살이 내 몸을 공격하게 하게 하죠. 그래서 재성이 투출하면 해로우니, 선신인 제가 격을 파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러니까 제가 격을 깨트린다. 춘목에 화가 왕할 경우에, 춘목에 화가 왕할 경우, 이때는 식상격이라는 의미죠. 식상격. 이렇게 토수격이라고 했어요. 토수. 관을 만나게 되면 꺼리게 된다. 식상으로 토수하고 있는데 관을 만나게 되면 견관이 돼서 서로 싸우느라고 격이 깨트리죠. 그래서 이때는 관이 격을 깨트릴 수 있죠. 관이. 칠살이 식신의 재를 만나는데, 이때는 살용식재죠. 그래서 칠살이 식신의 재를 만나는데, 인성이 투관하면 식신을 극하겠죠. 그래서 허사가 된다. 인성이 격을 파하는 것이죠. 인성이. 재가 왕하여 관을 생하는 경우, 재생관이죠. 그러니까 재가 격국이고 관이 상신이죠. 식신이 노출하면 잡해진다. 잡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서로 장애가 돼서 성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이때는 식신이 격을 깨트릴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식신이. 그러니까 사길신인 재,
관인식이 지금 격을 깨트리고 있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죠. 설하구 선생의 설명은 뭐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나의 수요에 부합하면 기란 것이고 수요에 부합하지 않으면 흉한 것이다. 성격이 되느냐 파격이 되느냐는 이런 희기여에 달려 있는 것이지 수로의 명칭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다. 성패구음 이 부분을 보면 되는 거죠. 식신대살은 식신을 용신로 삼아. 용신은 격국용신입니다. 실사를 제복하는 사주를 일컫는다. 식신으로만 해도 자성이 되죠. 자성. 왜 그러냐면 식신은 토수이기 때문에 토수. 나의 정화를 발산해내는 그런 우리가 수기라고 했잖아요. 수기. 그래서 식신만으로도 격이 이루어집니다. 자성. 그런데 거기다 살이 있으면 그 살은 식신이 제압하게 되므로 식신의 가치를 더욱더 빛나게 해주죠. 그래서 이때는 식신 대살에서 살이 일종의 식신의 가치, 식신이 어떤 이루는 바를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살이 상신의 역할을 합니다. 식신만 있어도 성격이 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식신격에 살이 있으면 식신격이 그 살의 존재로 인해서 확실하게 성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살은 일종의 격을 이루어지게 도와주는 상신 역할을 하는 거죠. 이때 재성이 있으면 중간에서 아까 그 통관을 해버리죠. 그래서 식신은 재를 생하고 재성은 살을 생하게 돼서 살은 내 몸을 공격하게 되므로 파격이 되는 거죠. 만약에 칠살이 없다면 당연히 식신격에서는 재가 있는 것이 좋죠. 봄의 목일간이 왕성한 화를 만났다는 것은 바로 목화상관을 가리킨다. 칠살을 식신로 제압하는 사주에서는 인수가 있으면 인수가 용신. 이때는 여기서 용신이 상신이죠. 그러니까 설하구 선생은 때로는 격국 용신을 용신으로 하기도 하고 상신을 용신으로 쓰기도 합니다. 섞어 쓰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이 좀 헷갈리죠. 자, 일주가 사용하려고 마음먹은 것이 월령 용신이죠. 이것이 격국용신이고 흔히 그냥 용신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주가 사용하려고 하는 용신, 월령용신이 성격이 되기 위해서 보좌가 필요합니다. 그 보좌를 해주는 것이 바로 상신이죠. 월령이 정관이면 정관격, 정관 월령용신, 정관 격국용신인데 정관이 상관이 예를 들어서 격을 파하고 있다. 그러면
인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관용, 관인상생 이렇게 해서 정관격의 인성이 용신, 상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그래서 격국용신을 직접 깨트리는 경우 또는 상신을 깨트리는 경우 모두 다 파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격이 됐다. 이 의미는 첫째는 격국이 있고 격국을 돕는 상신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깨트리면 둘 중에 하나를 깨트리면 하나라도 깨트리면 다 파격이 되는 거죠.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깨트린다고 하는 것을 초점을 둬보면 원령용신을 깨트리는 경우 또는 원령용신을 성격하게 만들어주는 상신을 깨트리는 경우 다 해당되는 거죠. 주의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더 심화시키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써놓은 겁니다. 재관인식은 사길신이다. 사길신은 비록 그러한 이름이지만 그것은 어떤 때든 모두 길리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격을 파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식신격에 대사를 하면 일종의 성격 모형이니 식신은 명주를 방조하여 숨겨진 우환을 소멸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 재화된 살이죠. 살은 조절과 교육을 받아서 편관이 된다. 칠살이 재화가 있으면 관이 되는데 그 편관이 되겠죠. 다만 만약 이러한 성격 모형 중에서 재가 투출하면 격국이 파한다. 파격의 이해는 식신재살은 길로서 흉을 제압하여 식신은 살의 천적이니 통상 살이 패퇴하여 쓰임을 얻는 것이다. 살은 그 후선의 지원이 없으니 복종하여야 된다. 이게 성격된 거죠. 그러나 재성이 명국에 출현하면 살은 재의 역량을 도설할 수 있고 전투력이 복원되며 동시에 식신도 재의 존재로 인하여 주동하여 생재하니 식신은 생재를 탐하고 살을 극하지 않게 유발되고 또 살은 내 몸을 공격하니 폐가 된다. 식신재살의 이런 성격 모형 중에서 재가 출현하면 재의 존재는 잘못된 것이다. 비록 재는 길신이지만 그것의 출현이 식신재살의 격국 중이라면 도리어 파격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앞에서 설명드린 것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된다. 여기 쓰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겁니다. 격국용신이 있고 상신이 있고 또 희신도 있습니다. 근데 이 폐가 되는 경우는 상신을 깨트리는 경우 또는 격국용신, 원령용신을 깨트리는 경우 이렇게 있는 거죠. 제왕생관은 재가 격국용신이고 관이 상신이죠. 그런데 식신이 와서 관을 깨트리면 제왕생관격이 깨지는 거죠. 식신대살은 식신이 격국용신이고 살이 일종의 상신입니다. 그런데 인성이 왔다면 격국용신은 식신을 깨트리겠죠. 그래서 식신, 인성, 사길신이 와서 격을 깨트리는 경우 상신을 공격해서 격을 깨트리거나 원령용신, 격국용신을 공격해서 격을 깨트린 경우 다 같이 격을 깨트린 경우 해당되죠.
봄에는 목화가 왕한데 만약 우리들의 격국상으로 보면 상당 부분은 양인 혹은 걸록 월급격이 가능하다. 이러한 격국은 관을 보는 것을 본래는 기뻐하죠. 다만 봄에 목화가 왕한 것은 특수한 격국인 목화 통명에 속한다. 목화 통명은 관을 보는 것을 꺼리는데 관을 보면 관이 극제되어서죠. 하여간에 극제되어 타버려 화를 왕하게 하는 목을 만드니 통명을 말하지 못한다. 이때는 도리어 목분이죠. 목분. 이때는 관이라는 기신의 존재가 문제가 있는 것이며 파괴하는 작용을 하니 관도 파격하게 할 수 있다. 칠살객에서는 식신에게 제를 당하여 바로 흉신칠살이 식신에게 종복을 당하여 변하여 편관의 좋은 점이 발현된다. 이때 인성이 출현하여 식신을 극파하면 식신은 제살이 불가하고 인성이 참여하여 식신과 싸우니 또 화살도 불가하여 살이 공신하도록 유발한다. 이는 기시지만 파익하게 할 수 있다. 제격에서는 제왕생관하여 성격에 좋은 유형이다. 그러나 가령 식신이 투출하여 극관하면 관이 깨져서 쓰임을 얻지 못한다. 식신은 길신이지만 좋지 않은 일을 하여 제격을 깨뜨린다. 그러므로 관이 용신인 경우에는 식신이 파하고 인이 용신일 경우에는 제가 파하게 되니 그것을 약을 쓰는 것에 비유하면 인삼, 복령, 황기, 백출 등 본래 좋은 약재에 속하지만 쓰는데 마땅함을 잃으면 또한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것 같다. 상신을 깨뜨리는 경우, 격신을 깨뜨리는 거 다 깨지는 것에 해당되죠. 용관하기를 희망할 때에 관이 도리어 식신의 극파를 만날 수 있으며 용인하기를 희망할 때에 인이 제극파를 만날 수 있다. 그들은 모두 길신으로서 좋은 약재와 같지만 배합이 부적절하면 도리어 사람을 해할 수 있다. 관은 식을, 재는 비견을, 인은 재를, 식은 인을 끓이고 두여하는데 그 관계는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대원칙은 길신에 대해서도 쇠약하면 전체적으로는 그것을 생부하여 튼실하게 함이 좋고 강황하면 반대로 생부가 해가 되는 것이니 영양과잉으로 폐물이 되는 것 같다. 이러한 경우 길신이지만 극제가 필요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감량하여 정상 상태로 돌아오게 하여 비로소 좋은 점을 얻는 것이다. 길이 흉하고 희가 꺼려지는 것이 되는 것은 명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주의 수요를 만족하는 데 여부이다. 그렇죠?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사주팔자 내에서 위치나 배합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만약에 흉신이 악신이죠. 재화를 얻으면 이게 이제 선신의 기능을 하게 되죠. 희신으로 나눠보면 희신, 기신은 흉신, 악신 모두가 다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주팔자 내에서 작용을 논할 때는 희신, 기신으로 구분하죠. 희신, 기신. 우리 사주팔자를 보고 사전적으로, 그러니까 배합이나 이런 걸 봐서 원국에서 구분합니다. 희기를 구분해 놓죠. 그런데 대운이나 이런 데에서 반대되는 경우, 기신이 희신으로 되면 대발하게 되죠. 대발. 반대인 경우는 또 크게 그 나락으로 떨어지겠죠. 희신이었는데 기신으로 바뀌어버렸다. 기신 역할을 하게 돼버렸다 하면 크게 나락으로 가겠죠. 잘 나가다가 갑자기 폭망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해당되겠죠. 어쨌거나 사주팔자 내에서 작용하는 구체적인 작용관계로 성격 파격을 볼 수 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명칭으로 또는 사전적으로 미리 기흉이나 희기를 고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흉신도 능히 격을 이루게 할 수 있다. 분명히 아까 선신이나 악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는 길신이고 여기는 흉신이었죠. 명칭에 불과하다. 근데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명칭에 불과하잖아요. 그때 예를 들어서 7살이다. 칠살이 재화를 얻었다 하면 이게 편관으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편관의 성질로 바뀐다. 그런데 항상 주의해야 될 점은, 그렇지만 7살의 본성, 흉신, 그러니까 악신의 본성, 이것은 잠복해 있다. 칠살 악신의 본성은 잠복해 있다. 내 몸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신파명렬이라고 하죠. 몸 깨지고 이름은 찢어지고 신파명렬, 이런 어떤 본성이 잠복돼 있어서 이 7살이 재화를 얻어서 좋게 쓰고 있는 사주팔자의 주인공은 언제든지 이 7살 흉신의 악신의 본성이 잠복됐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이런 신파명렬을 당하기 쉽다. 상관이 흉신인데 재화가 되면 숙이 아주 빼어난 나의 정화로서 작용을 하지만, 상관은 관을 상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관과의 마찰, 이런 것들이 항상 잠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삐끗하면 불미스러운 관사구설 이런 데 휘말리기 쉽다.
그게 이 악신을 재화해서 쓰는 사람들의 팔자의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우리가 편성 이것들은 주로 흉신들, 악신들이 재화가 됐을 경우의 이야기죠. 이 편성 위주로 구성된 팔자들은 뭐 특수한 직업, 뭐 군인, 경찰, 검찰 뭐 이런 것들에 적합하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그런 어떤 그 악신 본성을 그런 직업으로서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직업이 적절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흉신을 재화해서 쓰는, 그러니까 이 악신을 재화해서 쓰는 사주는 돌발적인 어떤 그런 급격한 변화에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내용은 이제 뭐 사흉신을 보는 거죠. 칠살, 상관, 편인, 양인 네 흉신이나 쓰임에 알맞음을 이루면 격을 이룰 수 있다. 가령 인수의 뿌리가 약한 경우에 인수격인데 뿌리가 약한 경우에 칠살이 투출하여 인수를 돕게 되면 칠살이 격을 이룰 수 있게 작용한 것이다. 제가 비겁을 만났을 때 상관이 화해시킬 수 있다. 이때는 또 상관이 제격을 돕는 거죠. 식신이 칠살을 대동한 경우 편인을 쓸 수 있으면 편인이 격을 이룰 수 있게 작용한 것이다. 이것은 기식, 취살인 이런 거죠. 살인격으로 가는 거죠. 식신격인데 식신 대살에서 만약에 편인이 있을 경우 식신을 버리고 살인격으로 제가 칠살을 만난 경우에는 양인이 액난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는 오히려 양인 악신이죠. 양인이 죄를 제압하고요. 칠살이 쓰임을 얻게 만드는 양인을 극하니까요. 그래서 양인이 격을 이룰 수 있게 작용한 것이다. 양인 용살이죠. 재와 살이 있으면 그 상태 재생살이 돼서 파격인데 양인이 거기에 껴들면 드디어 살은 양인을 제하고 양인은 재를 제해서 살, 양인 모두의 쓰임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재성은 상관을 꺼리지 않고 정관은 편인을 꺼리지 않으며 칠살은 양인을 꺼리지 않는 것이니 예컨대 나라를 다스리는데 장창이 본래 좋은 도구는 아니지만 쓰는데 알맞음을 이루면 그것으로 반란을 평정할 수 있는 것 같다. 사용신 때문에 능히 성격이 될 수 있다는 말은 칠살, 상관, 편인, 양인이 상신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렇죠. 이것은 성격을 논하기 때문에 격국 용신이 되는 경우는 아니죠. 인수가 경미한데 칠살이 투출하면 칠살이 인수를 생하여 성격된다. 재를 비겁이 겁탈하는데
상관이 있어서 화급하면 능이 성격이 된다. 식신대살인데 신약하면 효신, 편인이 능이 식신을 제압하고 칠살을 화살함으로 성격이 된다. 제격에 칠살이 있어서 식신약하다면 양인이 능이 칠살과 대항하니 성격이 된다. 명칭에 구애되지 말자, 뭐 이런 말입니다. 일주와 길신 간의 역량이 기본적으로 균등한 1대1의 관계라면 길은 길이고 흉은 흉이다. 만약 격국 중에 간법으로 보면 살상효인은 흉신이지만 적절한 사용을 얻으면 성격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인격에서 인이 가볍다면 인의 작용이 발휘하기가 좋지 않아서 충분한 것을 초래할 것인가, 인성은 그 역량을 보충할 것이 필요하고 그 역량의 보충은 관이든 살이든 모두 가능하며, 관이 생인할 수 있지만 살도 생인이 가능하여 모두 생인이 쓸 수 있어 좋기만 하다면 살이 투에도 인성의 수요를 만족한다. 살은 비록 흉신이지만 이때는 좋은 작용을 발휘하니 흉신 칠살도 성격하게 할 수 있다. 제격에서 만약 제가 많지도 무겁지도 않은데 제가 좀 가벼운 편이죠. 이때 비겁을 만나면 비겁이 재를 극탈해서 나누니 이때는 재를 왕하게 하여 비겁의 역량을 삭감해야 된다. 재를 왕하게 하려면 이때 식신상관이 모두 생재하고 비겁을 설할 수 있어서 쓰기에 좋다. 상관은 흉신이지만 이때는 좋은 작용을 발휘하는 것이다. 식신격에서는 살을 보는 것은 식신대살이 이루어지는 유형이다. 다만 편인이 나오면 식신을 극파하니 파격일 수 있지만 편인이 식신을 극파하는 유형의 이런 파 중에는 다른 새로운 성격 모형이 있을 수 있는데 기식, 취, 살인격이 그것이다. 아까 설명드렸죠. 식을 버리고 살인격으로 가는 거죠. 식신을 극하는 편인은 효라하여 불길한 새죠, 새. 올빼미니 효도 흉신이다. 그러나 식신을 극파하고 식신을 대신하여 칠살의 역량을 끌어얻어야 일주에게 공동으로 복종할 수 있게 되니 효신은 흉신이지만 격국을 쟁취하게 한다. 효신이 편인이 격국을 이루어주는 경우죠. 파격인 줄 알았는데 다시 격국이 이루어지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거죠. 제격에서 칠살을 보면 본질은 칠살이 제 길을 도설하고 살은 몸을 공격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양인합살을 보면 제액을 해소하고 방신하여 살에 대적하는 것이 된다. 여기에서의 양인은 흉신이지만 좋은 작용을 발휘하게 한다. 지금 설하고 선생은 철저히 신강 신약 중심으로 다시 이 격국을 다시 보는 것이고,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인 같은 경우 지금 보면 제의 살을 보면 일단 우리가 신약해지기 쉽겠죠. 신강약을 논한다고 하면 당연히 제나 살이 몸의 길을
갉아먹고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약할 가능성이 높죠. 이때 양인이 끼어들면 양인 양인은 먼저 살을 합하죠. 그리고 이 일주와 같은 우연이기 때문에 이게 돕죠. 방신. 양인이 본래는 극제하는 거죠. 그래서 제격에 칠살이 있는데 양인까지 쓰면 제격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을 거지만 양인이 칠살을 합하고 몸을 도와주기 때문에 재를 극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도 부득이하게 양인을 쓸 수는 있다. 일종의 극약 처방 같은 거잖아요. 제격이 칠살이 있는데 양인으로 합살하고 신약한 내 몸을 도와주는. 그래서 이때는 양인도 격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되게 합이 이루어지면 본래 그 극하려고 하는 그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중단하게 되는 겁니다. 앞에 그 선신과 악신, 선신도 파격을 할 수가 있고 악신도 여기서는 지금 성격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뭐 성패구운과 같이 다뤄도 되고요. 뒤에 나오는 생극, 선무, 기룡 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같이 붙여서 논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좀 읽어보시면 이해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